안녕하세요. 예, 가족치료 이론, 계속해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지난 시간에 그 원리에까지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예,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는 후기 가족 치료 이론으로서 모든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상호 간의 의미를 추구하고 언어의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병리적인 것보다는 건강한 것에 초점을 두고 또 어, 강점 자원에 더 강조점을 두는 거죠. 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이고 내담자 자신이 전문가다 그런 관점을 갖고 있고 또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을 먼저 사용한다.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변화는 항상 일어난다. 현재 초점을 맞추고 미래지향적이다. 내담자와 늘 협력 관계를 중요시한다. 이런 이제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목표와 치료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면 내담자와 치료자의 관계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방문형 디지털 해가지고 이 방문형은 말 그대로 찾아오는 내담자를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거죠. 방문형, 불평형, 고객형, 잠재적 고객형 이렇게 나눠보는데 찾아오는 내담자가 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동기를 가지고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며 나오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서 온다든지 의무에 의해서 법적인 의무에 의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족에 의해서 끌려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마음속에 동기가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는 거죠. 이 방문형은 말 그대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단자.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또는 우리 부모님이 상담실에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죠. 방문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마음을 바꾸어서 고객형으로 이제 나중에 바꿔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불평등이 있는데 문제와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만 자신의 문제 해결에 일부러 보지 않고 타인의 변화를 원하는 데입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타인, 우리 가족, 우리 아빠, 우리 뭐 아내, 우리 자녀, 타인에게 문제를 전가하고 불평하는 그런 유형의 내담자도 있습니다. 이런 내담자를 우리는 불평형이다 그렇게 보죠. 특별히 청소년 내담자들, 저희가 많은 비형 청소년으로 문제를 일으키지만 학교에서 또 부모님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왔을 때 불평형의 내담자일 가능성이 많겠죠. 세 번째로 이제 고객형인데 고객형은 이 고객형이 진짜로 상담을 받으러 온 동기가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내담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문제 해결의 일부로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담자는 변화하기 쉽고 상담하기 쉽고 자기 마음속에 변화하려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상담 동기가 높은 그런 내담자일 수 있습니다. 잠재적 고객형 세 가지 유형의 모두를 일면을 보이는 내담자 그러니까 이 잠재적 고객형 앞으로 이제 고객형이 되겠다는 거죠. 그냥 방문해서 의도를 찾아보기도 하고 불평은 하지만 그래도 변화를 추구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으로 고객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담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장 이제 실제적인
내담자는 고객형이지만은 나머지 내담자들은 상담자가 동기를 주고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상담 과정 속에서 고객형으로 바꿔 나간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 중심 치료 목표는 내담자와 함께 내담자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와 함께 내담자가 원하는 내담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실제적이고 중요한 그런 치료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의 원칙에서 보면 내담자에게 중요한 것을 목표로 정한다. 예. 먼저 내담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을 목표로 세울 필요가 없고 지금 당장 필요치 않는 것을 목표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내담자가 보기에 중요한 것, 상담자가 보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보기에 중요한 것을 목표로 세웁니다. 작은 것을 목표로 세웁니다. 큰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공의 어떤 정체성, 성공의 맛을 보고 성공을 통하여 다시 또 다른 성공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작은 성공을 목표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행동적인 것을 목표로 하기. 추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현실적인 것, 명확한 것, 행동적인 것, 그런 것을 목표로 정하면 달성하기가 쉽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목표로 삼는다. 문제 행동의 소거보다는 긍정적인 행동의 시작에 관점을 둔다. 문제 행동을 소거시킨다는 것은 많은 시간도 걸릴 수 있고 어렵겠죠. 그것보다는 더 좋은 다른 행동, 긍정적인 행동,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문제 행동을 잊어버릴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긍정적인 행동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관심을 두면 결국 문제 행동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예. 뭐 미래 것이 아니고 과거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바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내담자 생활에서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하기. 내담자 생활 속에서 지금 내가 생활하면서 필요하고 내가 생활 속에서 꼭 성취할 수 있는 것,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가정 내 생활 속에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 내 현실 속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구체적인 실제적인 것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는 것입니다. 내가 일찍 학교에서 돌아오겠다, 직장에서 일찍 돌아오겠다, 나의 현실입니다. 내가 불평하지 않겠다, 직장에서 돌아와서 늘 긍정적인 말을 쓰겠다, 또 칭찬하는 일을 하겠다. 눈에 보이고 현실적인 그런 행동, 목표를 한다는 것이죠. 목표 수행은 힘든 일이라고 인식하기. 목표 수행이 단순하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숙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어렵다,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야지 그것을 완수를 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라고 보면 자꾸 미루게 되고 안 하게 되고 또 떠넘기게 되고 자꾸 자기 현실로 인식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먼저 첫 번째 상담을 보면 먼저 상담으로 해결되기 원하는 목표를 확인해 본다. 예.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이제 질문의 과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게 해결 중심 치료의 질문 기법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심리적인 개인 상담이나 가족 치료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과거 지향의 전통적인 치료 상담 방법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죠. 여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기보다는 공감적인 언어를 먼저 사용하실 것입니다. 힘든데 여기까지 오셨군요. 제일 힘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해결 중심 치료는 여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어떤 소원이나 불평이나 문제는 제거하고 오히려 칭찬하고 과제가 없다는 것, 다음 상담을 올 수 있도록 약속하는 그런 이제 실제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예외 상황의 발견, 언제 문제가 일어나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예외 상황,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온 내담자에게서도 예외 상황, 한 주간을 살면서 부부싸움이 없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날이 언제였습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예외 상황에 대한 질문, 그것이 여러 가지 질문 유형 가운데 하나인데 언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예외 사항이 있을 경우는 예외 사항이 의도인지 우연인지를 이제 확인해 본다. 이게 치료 과정에서 계속 질문의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외 사항이 예외가 일어난 일이 한날 있었는데 그것이 우연한 예외였는지 의도적인 예외였는지 의도적이었다면 과제를 내줄 때 같은 것을 계속해서 더하게 한다. 그런 예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던 일들을 더하도록 계속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외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을 더 많이 하기.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예외 상황이 점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그런 날들이 많아지게 그 일들을 더 잘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우연한 예외였다면, 우연하게 그것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발견하기. 그 우연이 왜 생겼을까? 예외적인 상황이 언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관찰하기. 지금부터 다음 상담 때까지 예외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예상하기. 그렇게 해서 예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 그것이 예외였죠. 어떻게 우연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을 관찰하면서 그 예외가 자꾸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조건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죠. 또 위에서 다시 그럼 문제가 그럼 예외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것이 없었다 하면 기적 질문을 통해서 또는 가상적인 틀을 통해서 문제가 만약에 다 해결되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본다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서 예외를 설정할 수도 있고 예외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질문에 따라서 내담자가 답변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주 작은 부분을 실행하기. 그래서 예외라는 것은 뭐 크게 일어나기보다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을 실행해서 그 예외를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하고 실천되도록 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행동하게 하고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관찰하기. 무엇이 달라지는가. 기적이 일어났을 때 부부관계 문제 있는 부부가 아침에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스킨십을 하고 사랑한다고 옆에서 말해주고 이것은 기적이죠. 부부 갈등이 심한 부부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된다면 부부 사이에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 변화가 계속 일어나도록 예외를 찾고 예외를 추구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예외를 찾지 못할 때 대처 방식에 대해서 간절하게 아, 예외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예외를 만들 수 있을까? 다음 상담 때까지 상황이 왜 더 나빠지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도 관찰하고 다음 상담 때까지 내담자의 생활에서 더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외, 기적,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을 쭉 보면서 해결 중심 치료는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해결을 찾는다. 실용적인 것을 찾는다. 작은 변화를 찾는다. 어떻게 하든지 변화를 추구하도록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 과정 이후의 상담, 이제 첫 번째를 지나서 첫 상담 이후에 조금이라도 나아지거나 변화된 것에 초점을 둔다. 첫 번째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걸 탐색해 보는 거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변화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하게 하는 거죠. EARS, years로 요약이 되는데 이렇게 무엇이 나아졌는지를 이끌어내고 엘리시트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질문으로 예외 상황을 발견한다. 그래야 한 주간 살면서 두 번째 왔을 때 무엇이 나아졌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또 예외가 있는지 더 나아졌는 것이 있는지 변화가 없는지 나아진 것을 확정한다. amplify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이런 면에서 좋아졌군요. 이렇게 잔소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부부 갈등이나 싸움이 좀 줄어들었네요. 긍정적인 변화. 그렇게 긍정적인 작은 변화를 그럼 더 많이 해 보십시다. 레인포스 강화 이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 내담자의 변화에 관심과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런 변화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네요. 두 사람 사이에 더욱더 관계의 질이 좋아지겠습니다. 가치를 부여하고 관심을 계속 보여주면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또다시 나아진 것에 다른 것, 또다시 나아진 다른 것에 관하여 스타팅 어게인 다시 물어보는 거죠. 또 좋아진 것이 무엇이죠? 계속해서 작은 변화, 작은 것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끊임없이 도전을 주고 변화를 추구하도록 그런 유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자의 역할을 보면은 해결 중심적 대화 또는 알지 못함의 자세 모든 것을 내담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담자는 잘 알지 못한다. 또 문제 중심이 아닌 해결 중심의 그런 대화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치료자가 내담자가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내담자의 생활에서 문제시 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 예외적인 그런 상황을 발견하도록 끊임없이 질문을 예외 중심의 그런 질문, 변화 중심의 질문, 실생활에서 뭔가 발전적인 그런 차원의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지 못하는 자세, 언어적이건 비언어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풍부하고 진실한 호기심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알지 못함의 자세는 의사소통의 어떤 기술이기도 한데 끊임없이 내담자에게 동기를 불어넣어주고 긍정의 어떤 요소, 변화의 동기를 일으키는 그런
내 남자가 더 잘한다. 내 남자가 전문가다. 내 남자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참 잘 접근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치료자는 알지 못함의 자사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치료자의 비언어적 행동, 내담자가 사용하는 핵심 용어의 반복, 침묵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 내담자의 비언어적 행동에 또 주목을 해보는 것, 치료자의 자기 개방, 과정,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칭찬을 잘 해내는 것, 내담자의 지각에 대한 그런 확인,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내담자가 무엇을 잘 알고 있는가 확인해 보는 것이요. 내담자의 어떤 초점, 문제를 많이 의식하며 문제보다는 긍정, 희망, 소망에 초점을 두는 것, 해결 중심 대화의 확대, 이런 것을 통해서 내담자가 더욱더 큰 변화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